안녕하세요. 강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사를 좋아하세요? 저는 해보다 라는 동사가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낭독만 하는데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도 해보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해보다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좋아하는 동사들 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윤슬, 도서출판 담다에서 펴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동사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사들 윤슬 지음 도서출판 담다 시작하는 글 선생님의 삶은 몇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 하나에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곱게 어루만져 조금 더 다듬은 답변을 들려주고 싶다는 바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이번 작품도 그동안 블로그에 올린 글을 다듬고 새롭게 쓴 글을 추가해 완성했다. 계속 이어오는 일이라 해도 매번 목표가 있고 방향이 다른 까닭에 항상 새롭고 설레는 마음이다. 사실 처음 기획할 때의 제목과 부제는 지금과 달랐다. 제목은 조건 없이, 부제는 일상은 최선을 다해, 인생은 흐르는 대로였다. 하지만 글을 다듬는 동안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모양이다. 외부에 글쓰기 강의를 나갔을 때 일이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 자주 내뱉는 말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삶은 명사적이지 않다. 동사적이다. 삶은 동사적이다. 라는 말에 저마다 생각에 빠진 모습이었다. 얼마나 흘렀을까? 그 모습을 뒤로 하고 강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좋지요. 그럼 선생님의 삶은 몇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저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하다, 놀다, 생각하다, 먹다, 걷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동사 몇 개를 언급하고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강의를 이어나갔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가벼운 질문에 혼자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할 것 같은데 그날의 내 모습이 딱 그랬다. 삶은 동사적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되뇌이면서 한 번도 내 삶을 이루는 동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내 삶을 이루는 동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동사들은 내 삶을 이루는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면서 이번 작품을 기획할 때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었다. 실로 감사한 일이다.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부제가 배려심을 발휘했다.
조금 더 실체감이 느껴지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결국 부제도 모습을 바꾸었다. 일상은 진지하게, 인생은 대담하게 라고. 일상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동사를 찾았다. 동사에 기댄 감정과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정의 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삶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대한 언급은 필요해 보였다. 생애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래저래 반올림에 절반쯤 도착했으니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보다 적당한 때가 없어 보인다. 책을 마무리할 즈음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완벽한 동사는 없었다. 무엇보다 동사는 충돌을 일으키기보다 끌어안기를 선호했다. 거기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맥락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주어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다. 독립적이면서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 동사의 진짜 매력은 거기에 있었다. 단 하나의 동사로 설명되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이 만들어 놓은 동사가 넘쳐나고 있다. 당신의 삶이 몇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본다.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걸음을 재촉하는,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동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아가고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당신의 삶을 하나하나 떼어보기도 하고 새롭게 결합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할 동사를 발견하는 일에 쓰임이 생긴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다. 동사를 수집하다. 기록 디자이너 윤슬. Part 1. 일상은 진지하게. 해보다. 나의 처음은 혼자였다. 혼자 읽고, 혼자 쓰고, 혼자 공모하고, 혼자 투고하고, 혼자 시도하고, 그리고 혼자 좌절했다. 좌절했다는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에 누구도 내가 좌절했는지 알지 못했다.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비생산적인 일을 참 오래 붙들고 살았다. 갑자기 흥분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배움 때문이었을까?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의지했던 걸까? 혼자가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글을 쓰는 날, 수업하는 날, 출강하는 날, 출판사 업무나 대외 업무를 보는 날로 구분해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자유로움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법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한 셈이다. 하지만 그런 내게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훌륭한 구실을 만나는 날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라는 독백이 터져 나오면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정말 그런 날에는 이제는 성격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는 나름의 체계가 흔들리면서
뿌리를 놓친 나뭇잎처럼 시간을 겉도는 느낌이다. 갑자기 떨어진 폭탄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해야 하나.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도 있지만 혼란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런 날에는 애써 처음을 떠올린다. 혼자 읽고, 혼자 쓰고, 혼자 시도하고, 혼자 좌절했던 순간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던, 조금만 방심하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아 먼 곳을 응시하며 집요하게 매달렸던 장면을 떠올린다. 함께를 꿈꾸며 고분분투했던 흔적도 일부러 찾아본다. 물론 이런 접근이 모든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마치 신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삶으로부터 도전장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날,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날아오거나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이번 수업이 정말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저도 힘냅니다. 작가님처럼 저도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마음보다 과하게 포장된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스러움이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하지만 에너지가 되살아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것이 소진된 상태였다가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갑자기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이 순식간에 바뀐다. 언제 그랬냐는 듯 투정을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게 된다. 실로 이런 게 감사한 일이지. 혼자로 시작했다. 지루하다면 지루한,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이 지금은 함께의 배경화면이 되어 든든하게 나를 받쳐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혼자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을 누구보다 응원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망설임은 없다. 단편적인 조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나의 생을 소중하게 다루고 싶다는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나무를 키울 것이고 숲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늘을 넓혀 나갈 것이다. 그들의 시간이 어디에선가 함께 배경화면이 될 거라고 상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 않을 때는 몰랐던 것이 나를 키운다 라는 말이 있다.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시간은 일상을 넘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껏 넓혀주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뭐라도 한다. 뭐라도 하면서 나의 서사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읽다. 나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다. 침묵하게 만든다고 해야 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버릇이라고 해야 할까? 공개적인 공간에 비공개적인 경계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과연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내게 의견을 묻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에 앞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고집하는지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표정이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몇 번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나였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며 순식간에 공기가 바뀐 느낌이었다. 그럴 때면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나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원하거나 혹은 다른 관점, 방향에서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둘 중 하나였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야기 속에 몸을 맡기면 되었고,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다. 즉,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용감해졌다. 재주가 아닌 것을 재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배움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나는 새롭게 배우는 것과 잘 안다고 여기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읽기를 활용한다. 삶에서 증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점검하는데 읽기만 한 것이 없어 보인다. 시간을 가르고 공간을 나누는 힘,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의견을 구분하는 일까지 나의 모든 것은 읽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읽기는 세심한 작업이다. 단순히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한다. 또한 삶의 즐거움이 삶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낯선 세계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낯선 것은 곧 다름이며 다름은 곧 새로움이다. 암과 삶을 연결할 고리를 찾기 위한 읽기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리 언급하지만 읽기를 책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을 읽는다. 사람을 읽는다. 관계를 읽는다. 업무를 읽는다. 세상을 읽는다처럼 읽기는 무엇과 어울려도 어색하지 않다. 읽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책을 읽는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쯤에서 책 읽기의 매력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읽기를 통해서 얻은 것을 설명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여러 혜택이 있지만 나는 읽는 인간이라는 길에서 무엇과 어떻게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었다.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된 왜는 나를 설득하는 무기인 동시에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둘러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문제를 규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일에 힘을 보태주었는데 덕분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넘어 실제적이며 주체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동전의 양면처럼 내 삶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지킬 박사가 앞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하는 동안에도 뒷문으로 슬며시 꼬리를 감추는 하이드가 내 안에 존재한다. 성급한 옷차림에 마땅히 갈 곳도 없으면서 우선 도망가고 보자는 하이드가 툭 하면 고개를 내민다. 그래서 더욱 경계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조금만 방심하면 하이드가 앞문을 벌컥 열고 나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더 알아야 할 것은 없다며 큰 소리 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하이드가 없었다면 지킬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 하이드를 경계하며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했을까? 피하는 것과 극복한다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는 책 읽기로 시간을 보낸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읽기에 열중한다. 그러고는 언제 그런 일이 있기냐 했냐는 듯 익숙한 세계로 돌아오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을 수시로 떠나는 셈이다.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듯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지기 마련인데 내가 그렇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그리움이 솟아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렌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읽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